대학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야 한다면 저 이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입시 컨설턴트 이쌤입니다. 많은 분들이 성적표를 받고 마음이 아파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시고 되게 기뻐서 소리 지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아무튼 그 성적표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원서를 넣어야겠죠. 이제 곧 있으면 원서가 넣을 시기도 금방 다가올 텐데 우리가 정시원서 넣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정시원서 넣기 전에 진짜 후회하지 마시고 이 영상 꼭 보시고 두 가지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대학들의 평가지표입니다. 사실 평가지표라고 하면 말이 어려운데 대학들은 학생들을 뽑을 때 단순하게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 점수를 단순하게 합산해서 뽑진 않아요. 100분위로 뽑는 학교, 그리고 표준 점수로 뽑는 학교,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로 뽑는 학교가 있는데 벌써부터 막 어려운 단어들, 낯선 단어들이 막 들려가지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제가 사실 100분이라든지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전 진짜 제 유튜브를 보시면 거의 구석기 시대의 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거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들 100분이나 표준 점수에 대한 영상들은 되게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변환 표준 점수란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그 시험 과목들이 난이도가 정말 천차만별이겠죠? 그러면 그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들도 정말 각양각색으로 갈라질 텐데 대학들은 학생들을 뽑을 때 좀 더 좋은 성적의 학생들을 또 공정하게 뽑고 싶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갖고 있는 이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변환 표준 점수의 식을 만듭니다. 그래서 그 식에 대해서 대입을 하면 보정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탐구 영역을 예를 들어서 물리를 선택을 했다. 어떤 학생은 생명과학을 선택했다. 이 시험들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갈렸는데 이 변환 표준 점수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과목들만의 그런 보정값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그 보정값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학교다라고 하면 이러한 변환 표준 점수의 식에 입력을 해서 내 탐구 영역에 대한 점수가 보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하지만 이 식을 언제 기다리고 내가 언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다 확인합니까? 요즘 컴퓨터 정말 많이 좋아졌죠. 요즘에 모 사이트만 들어가도, 그러니까 공교육이 다 퍼져 있는 사이트니까 그런 사이트만 들어가더라도 내 점수값만 입력해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 식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나 학생분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. 하지만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식이 학교들마다 올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제 영상을 좀 뒤에 보신 분들, 그러니까 정시 원서 기간에 좀 근접해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학교들이 다 공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데이터 값을 넣으면 좀 더 정확한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활용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탐구 영역에서 보정값이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 보정값 때문에 탐구 영역을 잘 보고 못 본다라는 그런 점수값의 차이가 굉장히 좀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제가 방금 말해놓고도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탐구 영역의 그런 비중이 좀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언제? 만약에 내가 희망하는 대학교가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했을 때 그러니까 못 보고 잘 본 사람들의 차이가 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정시원서 넣기 전에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점수 합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경쟁이 붙어요. 예를 들면 100분위 평균값이라든지 아니면 표준 점수를 단순 합산해서 누가 1, 2점이 더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겁니다. 근데 왜 이런 방법들이 실수인지는 바로 대학들이 과목마다 반영하는 비율들 또
수학에서 뭐 가형을 보든 나형을 보든, 물론 나형은 가산점을 주진 않지만 가형을 보면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. 학과들마다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평균치로 또 단순한 합산치로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, 친구랑 똑같은 학과에 넣었을 때 내가 뽑히고, 내가 점수가 단순히 높으니까 내가 뽑히고 친구는 떨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반영 비율에 따라서 대학이 환산 점수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환산 점수가 뭐냐면 학생을 이 반영 비율에 넣고, 또 그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의 표준 점수 데이터 값을 넣으면 1000점까지는 나오지 않겠죠. 근데 이걸 1000점까지 늘려버리는 겁니다. 자, 늘려지면 학생들의 구간이 더 벌어지겠죠. 그럼 이 벌어진 값들 사이에서 학생들의 점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게 나요.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뭐 물론 공개 안 한 학교들이 훨씬 많지만 실질적으로 환산 점수라는 거를 갖고 있어서 그 환산 점수의 값으로 내가 작년의 데이터 값에 의거해서 합격할 수 있는지 불합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. 다시 돌아와서 대학들은 이같이 환산 점수를 자기네들의 그런 반영 비율에 맞춰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, 또 결과값을 늘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을 해주어야지, 단순히 그냥 뭐 표준 점수를 합산하거나 아니면 뭐 평균값, 뭐 나의 100분위의 평균값을 낸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거다,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가산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텐데, 가산점 같은 경우는 보통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서 어떠한 과목을 응시했을 때 가산의 그 점수를, 퍼센테이지를 좀 더 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뭐 10%가 굉장히 적어 보일 수는 있지만, 이 10%가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에서 10%에서 10%를 반영한다라고 하면 내가 120점을 갖고 있는데 10%면 거기에 12점인 겁니다. 근데 대학들마다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고 했는데, 요즘 시험이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화 되면서 국어 수학이 굉장히 좀 더 비중이 커졌어요. 근데 만약에 변환 표준 점수를 이용해서 탐구 영역까지 만약에 차이가 그렇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뭐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, 보통 이과 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크겠죠? 근데 거기에 10%를 반영을 했어요. 근데 거기 점수에서 1000점까지 내가 만점을 1000점으로 그 학교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 10%의 가산점이라는 게 정말 커지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가산점이 들어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가형 가산점이라고 한다면 이 가형 학생이 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추가로 조금 꿀팁을 더 드리자면, 작년도 데이터, 뭐 재작년도 데이터 값에 의거해서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, 올해 수능 시험의 난이도라든지 또 학생 수, 그런 뭐 인원 변화,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도 상당한 변수로 차지하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데이터 값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, 정시는. 따라서 다양한 이런 변수들까지 고려해서 정시 지원해 주시고, 올해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정시를 다 염두에 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정시에서 꼭 좋은 원하는 학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좀 유익하셨나요?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저희 쌤은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